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씨, 지금 딸 문다혜하고 뭐 이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는데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스타 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사위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이 하고 이상직이 하고 이제 그 사이가 이렇게 그 뇌물 받았다. 이게 고발된 게 지금 2년 3개월 만입니다. 그러네요. 예. 2년 3개월 만에 예. 압수수색이 본격 들어간 거죠. 예. 이게 왜 그런 저는 이게 바로 큰 그림이에요. 이원석 총재인 문재인을 소환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서해 공무원이나 북한 하나만 가지고는 좀 이게 약할 수도 있다. 예. 통째로 반발 심하니까. 하면은 우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가족 비리는 직접 뇌물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이에요. 예. 가족은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 하에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이것도 이게 전면 수사 들어갔다. 칼을 뽑았다. 왜냐하면 이게 2년 3개월 만에 본사를 그대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이상직이는요. 이상직은 이게 그 전에 벌써 이게 두 건이나 이미 옛날에 이스타 항공기 횡령 배임이 한 500억이에요. 500억이죠. 그래서 이게 6년을 이미 받았잖아. 예. 6년을.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채용 비리할 때 점수를 다 조사가 영어도 못하고 아무 게 못하는 사람 다 채용했잖아. 예. 그때 청탁한 사람 다 넣었잖아요. 정치인들 아주 많아요. 청탁. 예. 그걸로 이게 또 구속이 됐잖아. 10월 달에. 예. 또 됐죠. 근데 이번에 들어간 거는 뭐 저는 이제 이상직도 치지만 결국에 이상직은 이미 두 건으로 평생 살아야 될 거예요. 두 건으로. 예. 근데 또 다시 들어간 거는 바로 이제 서창호도 있지만 결국에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다고 봐야죠. 뭐 서창호 치려고 검사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수사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창호 씨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타이 이스타 제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이가 태국에 사실상 실소유주로 만든 회사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무로 취업해갖고 뭐 돈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창호 씨는 항공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거기 전무로 취업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왜 뭐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딸이 문다혜가 외국으로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사위도 나가야 할 거고 그러면 거기 가서 먹고 살 국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기가 거기 나서가지고 타이스타 제트 만들어서 그 취업시켜주고 자기는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중소 뭐 벤처기업 공단 이사장도 챙기고 또 공천도 챙긴 거 아니었나? 그게 지금 수사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문다혜하고 이제 서창호를 오래전부터 계속 검색하고 조사하고 취재도 많이 하고 예. 이거는 이제 특히 중앙일보의 강찬호 선배라고 제하고 어벤져스 하는 예, 예. 강찬호 기자가 이게 추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외국도 가고. 근데 제가 모든 걸 종합해 보니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세 가지가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이를 제가 처음 봤어요. 세 가지가 신기록이 아닌가.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직계 아들, 딸이 외국으로 이민 간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근데 외국으로 이민한다. 이게 저는 우리 역사상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해외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까지 제가 다 조사를 못했지만 이게 첫째 신기록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아들, 딸이 이혼한 경우가 있었나? 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러네요. 이게 제 친구들이 부부가 사이 안 좋아도 아버지가 장인이 대통령인데 눈치가 있지 어떻게 이혼합니까? 전재용이는 언제 했다? 그것도 대통령 중에는 안 합니다. 아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전두환 아버지나 장인이 대통령인데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지. 그래도 물러나서는 몰라도 저는 이게 진짜 이혼했나?
아니면 이게 위장이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예. 워낙에 부채나 벌써 이게 그 책임 소재가 오잖아. 예. 조사가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위장이혼일 가능성도 많고 위장이혼이 아니라면 이게 진짜 이혼도 저는 우리나라의 역대 전무후무하다. 예. 이게 두 번째 특이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게 진짜 역대 그 아들 딸 다 했는데 이 서창호만큼 무능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MB 사위도요. 첫째 사위는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검사. 둘째는 이게 그 의사입니다. 서울대노가. 셋째가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이 서창호는요.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돈 좀 투자해주면 떨어먹고 좀 해주면 이게 망하고 좀 국내에서도 해주면 이게 그렇죠. 빚밖에 없고 국내에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전문성이 비행기의 빗자도 모르지만 다른 것도 이게 뭐 전국 게임 전문 전혀 몰라요. 게임에서 이름이 토리 게임 그것도 개 이름이야. 하는 것마다 이게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하는 것마다 이게 망해 묻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다이가 뭐 집 투기 좀 해가 조금 벌었지 네. 돈이 없고 빚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무능한 역대 사이나 아들 딸 뭐 그러네요. 이런 걸 이게 처음 봤어요. 어떻게 문다이하고 결혼했는지 뭐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특이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서창호가 비행기 빗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에 가가지고 2020년 초까지 전무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일을 안 했거든. 비행기가 한 대가 비행기에 떤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무 직책만 주고 월급을 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뇌물인데 근데 이제까지 검찰이 문재인 때 덮었죠. 수사를 못했죠. 거의 네. 전주지검에서 이게 덮었잖아요. 네. 그때 문성인인가 문재인이 동생이라고 제가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문성인 검사장인가 맞아요. 전주지검장 예, 문성인. 덮었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이렇게 그 서창호한테 특혜를 주고 이상재기가 뭘 얻었느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 공천 국회의원까지. 이게 바로 매간매직 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위하고 딸한테 엄청나게 월급 명목으로 일도 안 했는데 특혜를 주고 자기네게 알짜 자리 다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면 수사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게 저는 문재인이가 책임집니다. 왜? 자리를 준 거는 문재인이잖아. 그리고 이 혜택을 본 게 딸하고 사이잖아. 제일 혜택 본 건 손자지. 그 손녀 있잖아. 그 국제학교. 네. 이러니까 이게 저는 문재인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까지 이상재기가 빠져나간 게 우리 그 한국의 그 이스타항공하고 태국의 이스타항공은 전혀 별개에서다.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랬잖아요. 주장을 했죠. 했잖아. 근데 뭐 이번에 72 검찰이 보니까 71억이나 그렇죠.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죠.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이 타이 이스타에 설립에 들어갔잖아. 예. 그리고 이 지급 보증 여객기 하나 예. 할 때도 여객기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 서줬잖아. 예. 이 말은 이게 100%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제가 이게 5년 전부터 목이 터져라 이스타항공 그러니까. 서창호 조사는 됐잖아.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바로 이게 저번 주에 전면 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상재가 입을 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살려면 입을 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 내막을 공개를 하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해 피격이라든가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그쪽에서도 문재인 쪽 입장에서도 뭐 변명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주 추악한 뇌물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 밝혀지면 문재인으로서는 더 이상 양산에 앉아서 장외 정치하기는 물 건너갔다. 이거는 성남 FC보다 크죠. 그래. 성남 FC는 여기 뭐 그래도 축구단이라도 했다. 예. 이렇게 변명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문재인이가 도대체 왜 이상재기가 사위나 딸한테 돈 주는 건 몰랐느냐 말이야. 알 거 아니에요. 예. 전무니까. 그리고 이게 이상재기한테 자리 준 거 맞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이게 문재인이가 아무리 이게 뭐 궤변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지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저는 이게 아마 치명적인 문재인한테는 이게 그 스모킹 것처럼 치명적인 이게 그 범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문재인도 이렇게 문제가 지금 뭐 10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의 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딸 사위 참 말썽 많은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그 딸이 다혜 씨가 프로젝트 다다라는 곳의 대표인 모양이죠. 양산에 있으면서도 뭐 이런 걸 인터넷으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려견 사파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펀딩을 한 거 아닙니까? 반려견 풍산개는 파양해 갖고 돈 안 준다고 보내버리고 거기에 이제 반려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랑했다. 이거 해갖고 펀딩을 했는데 8,100만 원이나 모여버렸다네요. 처음에 뭐 2천만 원 정도 생각이. 그러니까 친분들을 뭐 문파들이 다 거기 돈을 좀 보낸 모양인데 그걸 또 이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올리는 플랫폼이 있는 모양이죠. 텀블백이라고. 예. 거기 규정이 어긋나 가지고 또 기부금 문구는 얼른 삭제를 했다. 참. 그래서 문다혜는 아버지가 사람이 먼저다겠는데 개도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오해가 참 많았다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데 사실은 양심이 먼저다. 양심부터 먼저 차지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달력 그거 보고요. 네. 한마디로 이 문제가 저는 정신분열자 사이코패스로 봐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사이코패스로 봐요. 예. 이재명이가 사이코패스다. 이랬더니 문재인가 좋아요라고 눌렀거든요. 그렇지는 이게 고양이가 눌렀다. 뭐 말도 안 되는 게 책임 돌리지만 쓰레기 이재명은 되게 쓰레기 사이코패스가 맞는데 이번에 저는 원래부터 이게 문재인가 사이코패스 정신분열증 환자로 봤는데 이번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확신을.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가 이게 키우던 개는 사료값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버리면서 예. 버리면서 예. 근데 버려진 유기견을 우리가 키웁시다. 이 유기견 보호운동 달력을 만들었잖아. 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댓글이더라고. 예. 아니 자기가 버리던 키우던 개는 돈 때문에 버리면서 그다음에 버려진 개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정신분열증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이게 잘못됐고 또 이게 어제 보니까 뭐 개 한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산책하다가 예. 자기가 키우던 개가 이제 한 열 몇 살 됐더라고요. 그걸 또 홍보를 아주 엄청나게 해댔더라고요. 정말 이게 개 죽은 걸 엄청 상세하게 뭐 잘 살 인생이라고 견생 중에 잘 살다 죽었다고 씨도 많이 뿌리고 그놈이 씨는 많이 뿌리가 새끼를 많이 낳더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개 자랑이나 얼마나 거론이 났는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문재인 좀 이게 잊혀진 삶을 산다더니 개 하나 죽은 가지고 그렇게 장황하게 거론이라는 게 이게 잊혀진 삶이냐고. 예. 그렇잖아요. 예. 전 국민 보고 이게 다 보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잊혀진 저녁 노을처럼 이게 산다 해놓고 지금 이게 개 죽은 거 그렇게 홍보 떠벌리는 거 보고 참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풍산개 버린 거 가지고 워낙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온갖 천재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버려진 고미와 송광이는 광주 우치 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원래 그 고미하고 송광이가 그 7마리인가 낳았잖아요. 별이라고 별이 거기 새끼가 있어서 가지고 상봉을 기회를 지금 갖는다고 그럽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 새끼. 예. 근데 그 새끼는 이게 반납 안 하고 2마리만 반납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저는 문제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2마리가 국가 기록물이다, 국가 소유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개 어린이잖아요. 네. 태어난 이게 개도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든 2마리만 딱 반납하고 거기서 태어난 이게 그 어린 개 있잖아. 네. 이거는 이게 자기가 가져버리면 이거는 이게 국가 물건을 횡령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범죄라 봐요.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이게 14살 돼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울고 지금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수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5년 살았으면 그러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는 저는 원래 고양이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나이가 많으면 이게 어디 맡기도 가져갈 사람도 없잖아요. 예. 건다고 알려서 시킬 수도 없고 진짜 이게 어릴 때는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애물단지도 아니고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고양이 어린애는 지금 2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이게 껴안고 맨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이게 늙은 개 2마리는 버려버리고 어린이 곧 태어난 개는 어리니까 그 귀엽고 자기가 그 값어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려면 3마리 다 반납해야지 부모하고 살아야죠. 예. 근데 왜 개를 2마리만 반납?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리적으로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문재인은 돈이 먼저다 했는데 사료값 안 준다고 늙은 개는 버려버리고 어린 개를 또 왜 어린 가지는 거야, 개는 새끼 개는. 또 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안 그러니까 치료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참 양심 회복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